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2학기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요, 91쪽입니다. 교과서는 91쪽이고 학습지는 1쪽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습지는 1쪽, 교과서는 91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91쪽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95쪽까지 해당하는 범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됐으면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요, 오늘은 서구 열강들이,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이 접근해오고 이것에 대해서 조선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대응의 중심엔 누가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가 됐어요. 뭐야? 자, 오늘 학습목표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따라 읽고 있나요? 자, 두 번째,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 재정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서구 침략과 내용을 연표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19세기 한반도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국내와 국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를 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대외적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이제 1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습지 1번 쪽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대외적 상황은요, 다음 같은 그림으로 재밌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를? 바로 이 연예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연예인 이름 뭐죠, 여러분들? 이국주죠, 여러분들. 제국주.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대외적 상황으로서 이게 제국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제국주의란 뭐냐? 제국주의란 뭐냐? 쉽게 말해서 힘으로 지배하는 정책을 말하는 대로 힘으로 지배하는. 그렇다면 그 힘이란 무엇이냐? 그 힘. 하얀색이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 힘이란 무엇이냐? 이 힘. 이 힘은 경제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침략을 하고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강제로 항구를 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식민지로 만드는 게 제국주의 정책입니다. 제국주의 정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와 군사적 힘으로써 지배를 하기 위해 아까 항구를 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세계는요, 항구를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지 않았고요, 항구를 꽁꽁 닫아가지고 무역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거를 서양 열강들은요, 똑똑 돌면 똑똑,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 항구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좋은 거, 신기한 거 들고 왔거든요. 라고 합니다. 항구를 여세요 하는데 안 열었어요.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열강이 물러났는가? 물러나지 않고 포를 뻥 쏘면서 강제로 개항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뭘 맺게 되었냐면 청나라와 일본은요, 난징 조약, 일본은 미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드디어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서양 열강을 대상으로 항구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난징 조약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난징 조약의 내용입니다. 학습지 1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2조. 영국 국민이 가족이나 하인을 데리고 광저우, 암호우, 후저우, 닝보, 상하이, 박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상업에 동사하기 자유롭게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동아시아 국가들은 항구를 어떻게 한다 했었죠? 닫아둔다 해서 꽁꽁 닫아둔다 했어요. 그러면 이 꽁꽁 닫아뒀던 항구를 뭐 하게 한다? 열게 한다. 몇 개를? 5개를. 5개의 항구를 개항한다라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해서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3조의 핵심 내용은 홍콩을 양도한다. 홍콩을 이제는 청나라가 홍콩 땅을 영국한테 양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2조에 따르면요, 출입 관세를 우리 서로 정하자라는 내용으로 규정을 맺어서 청나라가 처음으로 영국을 대상으로 항구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조선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동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믿었던 청나라가 처음 보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한테서 패배하고 항구를 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수도까지 이제는 유린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선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업 때도 상상해봤지만 지금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상상을 통해서 이 감정이입을 통해서 역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재미지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상상해봤으면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항별 의미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제2조 항구를 추가 개항했다라는 거고요. 제3조 홍콩을 영국에 할양했다는 거고요. 제10조 수출인 관세를 영국과 협의해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는요, 이런 생각들 들었겠죠. 사회적 불안감이 커졌을 거고, 그 영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겠다는 불안감,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졌을 겁니다. 청나라가 그렇게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했으나 청나라가 찢어 밝혀졌습니다. 찢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청나라도 별거 아니겠구나라는 생각, 이제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들. 다양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이 사료를 보여준 이유는요, 우리도 조선도 앞으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개항할 때 내용은요, 이러한 내용과 비슷한 방향으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항구를 연다는 내용이, 관세는 어떻게 할까 내용을 들어가는 등 이런 내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도 추후에 개항, 항구를 열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정책이란다? 이게 제국주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제국주의는 힘으로써 강제로 개항하고 그 지역을 식민지로 만드는 정책이 뭐다? 제국주의다. 이게 무슨 몇 세기 상황이다? 19세기의 대외적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미안해요. 지금 저 종례도 가야 돼가지고 시계를 좀 보고 있어요, 시계. 아무튼 제국주의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외적 상황이에요, 대외적 상황. 자, 그렇다면 대내적 상황은 어떤가? 이제는 19세기 대내, 우리 국내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다음 넌센스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새가 있습니다. 새가 어디 걸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물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들? 조정치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자, 떠올려왔으면, 자, 그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 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한자 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들? 자, 19세기에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먼저, 세도 정치 상황이에요. 세도 정치 상황이에요. 세도 정치. 세도 정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정치가 문란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삼정의 문란이라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진주밀란이라고 하면서 삼정의 문란을 계기로 배경으로 해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배웠던 건 뭐냐면, 이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 설치했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삼정의 문란은 다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는요, 삼정의 문란은 여전히 나타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로는 세도 정치로서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여 정치를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혼란한 카오스한 사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카오스한 사회였다라는 거. 그러면 빈칸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서양 열강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정책이 확산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조 이래 세도 정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여전한 삼정의 문란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안과 밖, 안으로는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 밖으로는 제국주의라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두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고종과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러나 고종은요, 당시에 너무 응에 어렸어요. 어렸기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왜? 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섭정이라는 섭정.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섭정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국내외적으로 위기, 서양 열강들이 똑똑 오면서 우리 개항해요, 통상해요 요구하고, 안으로는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국내 문제를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도록 합니다.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자,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먼저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왕권을 강화, 왕의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먼저 세도 가문의 임무를 배제합니다. 세도 정치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 권력을 독점한 놈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을 이제는 다 자리에서 내쫓습니다. 내쫓고 그다음에 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한다라. 균형 있게. 세도 정치 시기에는요, 노론들만 있었어요. 온리 노론들만 있어. 온리 노론들만 있었다면 여기에 이제 다시 소론과 남인과 북인 등 다른 정치 세력들도 끌어들여가지고 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하여 세도 정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세도 정치 시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양난 이후에 가장 힘이 세진 기구가 있댔어요. 그 기구 이름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군사회의기구였습니다. 바로 비변사였습니다. 이 비변사가 원래는 군사회의 기구였으나 군사회의를 안 하고 뭘 했는가, 이제는 군사회의를 넘어서 인사권도 행사하고 재정 문제도 관여하고 심지어 왕비나 후계자를 선택하는 것에도 관여하는 최대 권력기구로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비변사에 모든 세도 가문들이 앉아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비변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행정 기능은 기존 의정부로 돌려주고요. 기존 의정부로. 그다음에 군사기구는 삼군부로 돌려주게 되면서 비변사는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왕권을 드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아, 왕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실제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으리으리한 건물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높은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으리으리한 건물을 다시 만듭니다. 그게 뭐냐?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임진왜란 이후로 이 경복궁은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흥성대원군 시기에 250년 만에 다시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게 됩니다. 자, 그 중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원납전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입니다. 원트예요. 원트. 원하는 사람만 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원하는 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 바닥에서는 이 원납점이 어떻게 불리냐면 원하는 사람만 나는 돈이 아니라 원망이 많은 돈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뭘 발행하냐면 당백전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백전은요, 여러분들 가치가 매우 높았어요. 가치가 높은 돈을 마구 발행하게 되면 동전 가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떨어지게 되고 동전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경제도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건물을 지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이 당시 뭘로 지었다? 나무로 지었다는 거죠. 그 나무들을 어디서 구했는가? 바로 양반들이 소유하고 있는 숲에서 걷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복궁을 중건해갔고요. 그리고 당시 면세와 면액, 즉 세금과 요역, 노동력에서 모두 면제받았던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 서원입니다. 그 서원들을 대거 철폐하게 되고 80 몇 개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전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대전통편이라고 합니다. 대전통편. 조선의 최후의 법전 대전통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법령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만든 게 대전통편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하고 비변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세도 가문들을 완전히 정계에서 내쫓고 뿐만 아니라 경복궁을 중건해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면세 면역 등 혜택을 받던 서원을 철폐해서 농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고자 했고, 마지막으로 대전통편을 지어서 지금까지 내가 개혁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명문화, 글로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또 다른 문제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여러분? 국내적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 대답 했죠. 바로 어떤 거냐? 민생안전입니다.
삼정의 문란입니다.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뭐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삼정의 문란이란 거죠. 삼정의 문란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먼저 전정, 토지 문제입니다. 당시 토지는요, 굉장히 은닉, 숨겨놨어요. 다들 자기 토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어요. 토지가 이만큼 있는데 나는 이만큼 있어야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가 작을수록 내는 세금은 어떻다?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면적이 넓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자기는 이만큼 갖고 있으면서 이만큼 갖고 있다라고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을 다 찾아내는 조사를 합니다. 우린 그거를 양전이랍니다. 양전. 그걸 양전 사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군정, 군대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대는 원래 여러분들 어느 신분들이 가나요? 원래 양인들이 갑니다. 양인이라 하면 여러분들 양반, 중인, 그 다음 평민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양인들이 모두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러나 양반 계층은 특별한 사유로 다 면제를 받았습니다. 면제를 받은 만큼 그거에 부족분은 누가 채워야 되죠? 평민들이 그 짐을 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바로 양반도 다시 군대를 의무를 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호포제입니다. 호포제.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들, 공평하다는 것은 다시 양반들한테도 군역의 의무를 부과했다는 거,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정한 군역의 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환정은 뭐냐면 환곡이요. 환곡. 자기가 쌀이 없을 때 빌리고 그 다음에 쌀이 많아지면 갚는 제도입니다. 빌린다는 거 여러분들 강제로 빌리나요? 원하는 사람 빌리나요? 그렇죠. 원하는 사람은 빌려야 돼요. 그러나 이 문제가 조선 후기에 변질이 됩니다. 지방 관리들이 이제는 강제로 빌려. 필요가 없지만 너 빨리 빌려가. 너 빌려가. 아이 뭐 말리 많네. 빨리 빌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다 빌려줘요. 빌렸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갚아야 되죠. 야, 갚을 때 됐다. 빨리 갚어. 이자 100% 쳐가지고 이자 200% 붙여서 빨리 갚어. 라는 식으로 해서 환곡의 운영이 변질된 거예요. 문란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사창제를 시작해요. 사창제. 기존 환곡은 어떻게 운영돼서 누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방 관리가 줬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운영한 거예요. 공무원이 운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폐단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개인한테 운영권을 넘겼다는 거예요. 사는 누구냐? 프라이베이트.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 창고에서 빌려주고 갚는 제도인 사창제를 운영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흥성대원군은 민생 안정, 삼정의 문란의 문제를 개혁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효과도 있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을 외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다는 겁니다. 왕권 강화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 정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생 안정 어떤 문제? 삼정의 문란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거. 삼정의 문란.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니까 세도 정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하고 비변사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경복궁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서원을 철폐하고 그다음에 어떤 법전? 대전회통을 만들었다는 거죠. 인재 비경서대. 인재 비경서대. 인재 비경서대. 따라오 보세요. 인재 비경서대. 인재 비경서대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는 거고요. 삼정의 문란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양반도 군역을 다시 지게 만들었다는 거. 호포제. 그리고 창고를 개인 창고를 운영하겠다는 거. 사창제죠. 양호사입니다. 양호사. 양호사. 따라오세요. 양호사. 따라하세요. 양호사. 좋습니다. 양호사라는 방식을 해가지고 이 삼정의 문란 해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을 상황 속에서 각 양반과 평민들은 어떤 생각을 들었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의견 듣는 시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때 다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흥선대원은 국내 정치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흥선대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국주의라는 상황입니다. 대외에서 서구 침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서구 침략에 대응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병제병, 오신척. 총 6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병제야, 병원 신척하지 마라. 이 순서 따라하세요. 병제야, 병원 신청하지 마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에 따라서 흥선대원군은 서구 침략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병은 뭔가?
번째 병은 병인 박해를 말합니다. 병인 박해. 병인 박해는 뭐냐? 병인년에 천주교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인 사건이다. 병인년에 죽인 사건이야. 당시 천주교는 어디 나라에서 온 천주교냐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자, 그렇다면 프랑스의 천주교도 그 사람들을 왜 죽였는가? Why? 왜 박해했는가? 첫 번째로 당시에 러시아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 내려오는 처음 보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 어느 나라를 택하는가? 프랑스를 택합니다. 중국 청나라에 프랑스 군대가 주둔했다는 들은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에 헬프를 외치다. 도와주세요 프랑스 하니까 프랑스가 흥합니다. 땡까요. 여기서 약간 흥선이 약간 좀 빡쳤어요. 근데 이 빡친 와중에 프랑스에 대한 천주교를 빨리 바꾸는 밑에 요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양반들의 요구. 여기 학습지에 뭐라 적혀있죠, 여러분들? 학습 용어 그대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생들의 천주교 금지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러시아 견제가 실패했다는 것. 이런 배경 속에서 천주교 프랑스 선교사들을 모두 다 처형하게 됩니다. 어디서? 여기서 처형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 현재의 절두산. 합정역 근처입니다. 합정역 근처. 절두산을 불리는 이곳에서 머리를 싹둑 다 처형시킵니다. 바로 이 절두산에서. 이게 뭐다, 여러분들? 이게 병인박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유생들의 천주교 금지 요구, 이거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배웠던 통상 금지 운동과 관련됩니다. 통상 반대 운동. 통상 반대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통상 반대 운동. 이 당시에 통상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흥선대원군은 러시아 견제에 프랑스를 끌어들이지 못한 거예요. 프랑스가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통상 반대 운동에 대한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병인박해가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쟤는 뭐냐? 바로 제네럴 셔모노 사건이다. 제네럴 셔모노 사건. 제네럴 셔모노 사건입니다. 제네럴 셔모노 사건은 뭐냐? 제네럴 셔모노란 이 배입니다. 이 배가 중요한 건 어느 나라 배냐? 미국 배예요. 미국 배. 이 미국 배가 이 상선이 어디로 오는가? 평양 앞바다에 옵니다. 평양 앞바다에. 앞바다에 멈춰서 이제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똑똑, excuse me, I'm hungry. 밥 좀 주세요.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착해서 밥을 줍니다. 잘해줍니다. 근데 잘해주니 호구로 받는가? 이들이 평양에서 난리를 피웁니다. 그걸 본 평양 부사 박규수는 다른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배를 타고 이 상선을 모두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다? 제네럴 셔모노 사건이다. 이 제네럴 셔모노 사건이 나중에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왜냐? 미국 배였겠습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였죠?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뭔가? 이 병은 병인 양묘를 말해요. 병인 양묘. 병인 양묘는 병인년에 서양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양 사람은 어디냐? 바로 이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렇다면 프랑스는 why? 왜 프랑스 사람들은 소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바로 병인박해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인박해. 자, 이 병인박해에 따르면 어느 나라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프랑스 사람들이었죠?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형당한 거였죠? 그걸 빌미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략은 1차는 이렇게 로즈 제독이 해서 이쪽까지, 양화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양화진. 섬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가? 로즈, 우리 장미. 로즈 제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2차는요, 어디로 가게 되는가? 먼저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에서 싸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싸웁니다. 여기는 어디냐? 여기가 문수산성입니다. 문수산성. 문수산성과 이쪽은 정족산성이에요. 정족산성.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크게 프랑스와 싸우게 됩니다.
이 문수산성에서 활약했던 장수가 누구냐면 한성근. 문수산성의 한성근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적극적으로 싸우게 되고요. 정족산성은 양헌수라는 사람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싸웠지만 결국에는 큰 승리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이 강화도의 중심부인 강화부에 가서 다양한 유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자, 이걸 본 조선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싸울 수 없다 하면서 협상을 하며 이 병인양요가 마무리됩니다. 자, 오는 뭐냐? 오는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입니다.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페르트라는 이 독일 사람은 누구를 도굴하려 했는가? 바로 이 사람 묘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 남연구라는 사람입니다. 남연구. 자, 그럼 남연구는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파더입니다. 흥선대원의 아버지. 흥선대원의 아버지 묘인 남연군을 도굴하려다가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페르트를 도굴하려 했는가? 이 시체를 가지고 있으면 통상 요구하는 데서 유리한 협상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도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크나큰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 묘를 이렇게 파헤쳤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증오의 마음을 갖게 되겠죠? 증오의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가? 신입니다, 신. 이 신은 뭐냐?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뭐냐면 신미년에 서양 사람이 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 서양 사람 누구냐? 미국이다, 미국. 미국이라는 서양 사람이 소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다면 Y예요, Y. 역시나 Y. 왜 미국이 쳐들어왔는가? 아까 미국 상선과 관련된 있는. 그게 뭐였죠, 여러분?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머노 사건과 관련된다는 거죠. 미국이 제네럴 셔머노 사건을 명분으로 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쪽 출발 이렇게 옵니다. 오고 초지진, 덕진진,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가? 바로 여기, 제일 중요한 거. 광성보에서 처절하게 싸우게 됩니다. 자, 광성보에 처절하게 싸웠던 장수 이름 누군가? 여러분 언제 왔어요, 이 학교? 어제 왔어요? 어제 오늘 뭐라 하는, 뭔지 아세요? 어제연. 어제연. 언제 왔어요? 어제연. 네, 어제연입니다, 어제연. 어제연입니다, 어제연. 여러분 언제 왔어요? 어제연. 광성보 언제 왔어요? 어제연. 머리에 남아요. 이제 광성보에서 어제연이 열심히 활약한 결과 결국엔 승리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쳐들어 싸우면 미국도 그만하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해서 결국 신미양요도 마무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요, 우린 진짜 서양 세력들한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양요를 통해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통해서 서양과 싸움. 그다음에 제네럴 셔모노 과정에서 우리 관민이 피해를 입었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저기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묘가 파헤치는 아주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서양에 대해서 여러분들. 서양에 대해서 서양인들은 죽일 놈이다. 접촉해서도 안 된다.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거를 반영한 비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반영한. 그게 뭐냐? 그 척합입니다. 척합이. 배척하다. 뭐를? 화의를. 누구와? 이 서양인, 죽일 놈들 서양인들과 화의하는 것을 배척하는 비석을 전국에 세우게 됩니다. 그 척합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도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자, 나라를 안 팔려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를 안 팔려면 화친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싸우라. 그게 척화 주전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척화비를 통해서 무엇 어떤 정책을 공식화했는가? 통상 수교 거부 정책. 흥선대원군이 1년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를 전국에 보여주면서 우리는 화의를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1871년에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의지를 전국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을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간단히 정리하면 오늘 배우기는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배우기는 다 배웠어요. 근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어디 보자. 네, 오늘 배울 내용을 정리하면요. 일단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흥선대원은 크게 대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무슨 상황들이 있었다? 대내적 어떤 상황? 여러분들? 대내적으로는 삼정의 문란과 그 다음에 세도정치라는 문제가 있었죠. 세도정치라는 문제. 이 세도정치라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재를 고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를 폐지하고, 비변사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뭐를 철폐하고, 정원을 철폐하고, 뭐를 다시 만들고, 경복궁 다시 만들고, 그리고 뭘 편찬했다? 대전 통편을 다시 편찬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도정치 문제를 해결해 갔고요. 그 다음에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다? 토지를 다시 도사하고요. 그 다음에 양반을 다시 군역에 포함했고요. 호포제. 그 다음에 사창제를 시행했다. 양호사입니다. 양호사를 통해서 삼정문란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고, 대외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병제야. 오신척하지 마라 라는 순서로 전개가 되었다는 거고, 이러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와 제네럴 셔먼 사건과 오페르트 도구 사건들을 거치면서 어떤 정책을 전국 확산시켜 나갔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전국에 알리게 되었다는 거죠. 병인양요 원인이 되는 것은 병인 박해였다는 거고요. 신미양요 원인이 되는 것은 제네럴 셔모노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네럴 셔모노 사건은 미국 상선이었고, 병인 박해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형당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서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서양인들 죽일 놈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전국 각지 1860년대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 통상 반대 운동이 전개됐다는 거고, 이양로 등 통상 반대 운동이 전개됐다는 것이고, 통상 반대 운동에 호응한 게 누구냐? 흥선대원군이라는 흥선대원군은 이 통상 반대 운동에 호응하면서 척합의를 세워서 전국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의지를 펼쳐졌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급하게 진도를 좀 설명했는데요. 제가 좀 곧 종례를 가야 돼서 일단 이렇게 급하게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수업에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한 감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일단 그 점 제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